안녕하세요. 데이터 리터러시로 나만의 수업 만들기 연수를 맡은 대전 삼성초등학교 교사 한성면입니다. 오늘은 먼저 빅데이터의 활용 사례를 한번 살펴보고요. 썸 트렌드를 활용한 수업 만들기, 그리고 이어서 통계 놀이터를 활용한 수업 만들기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빅데이터의 활용 사례입니다. 빅데이터란 IT 기술을 이용하면서 사용되는 모든 데이터를 이용합니다. 우리는 현재 빅데이터가 가득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요. 이러한 빅데이터는 엄청 많은 종류로 우리 생활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상, 문자, 음성, CCTV, 사내 데이터까지 다양한 생활, 다양한 사업, 다양한 관계 측면에서 빅데이터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화기에 자동 녹음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녹화 기능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라든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활용되곤 합니다. 이러한 대량의 빅데이터는 많은 장점을 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 코로나를 겪고 나서 다양한 백신을 개발한다든지 마스크가 부족하니까 마스크를 많이 만든다든지 진단키트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데이터가 들어오면서 만들어가는 과정도 있고요. 코로나 이후에 여행이 늘어날 거다. 이런 걸 또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도 기획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관련 정보, 내용 확인해서 다양한 프로젝트나 광고, 마케팅에 특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가게에서 과일 가게에서 음식을 냈는데 그 음식이 50대, 60대가 인기가 많았다. 그럼 50대, 60대를 타겟으로 한 광고를 또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빅데이터는 인공지능이 개발을 하는데요. 최대한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다다익선입니다. 결국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많은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습을 최대한 많이 진행한다면 이 인공지능이 좀 더 정교화되고 정확하게 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의 정확도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 생활에서 인공지능을 자유롭게 빅데이터를 자신감 있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내비게이션 개발 과정입니다. 요즘 티맵이나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많은데요.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우리의 도착 위치, 다른 사람의 시간, 도착 예정, 소요 시간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이 내비게이션 어플을 사용하면서 그 어플을 통해서 어디 위치에 가고 도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을 전부 다 다룰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빅데이터 활용 사례로는 추천 시스템 프로그램, 유튜브 알고리즘을 쉽게 들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 유튜브를 보다 보면 가끔씩 이것도 있었네, 저것도 있었네, 내가 몰랐던 게 있었네, 내가 관심사가 중간중간에 튀어나오게 되는데요. 이러한 유튜브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다양한 빅데이터를 모아서 알고리즘이 제공되는 겁니다. 이러한 알고리즘은 인터넷 사용 로그 기록이나 웹, 앱, 로그 데이터 수집과 같은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직업입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분석가입니다. 데이터 분석가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빅데이터의 통계 분석을 담당합니다. 어떤 기업에서 신사업,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 다양한 데이터를 보고 이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런 자료, 저런 자료를 모아야겠다. 이렇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IT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해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엑셀도 확인해야 되지만 다양한 시각화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IT 프로그래밍 언어가 필요합니다. 또한 데이터 분석가는 수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분석하고 관리하고 제대로 맞게 해석하는 역할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 학교에서도 이러한 데이터 분석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학력이 낮은 수학 같은 과목이 약한 학생들의 경우는 결국 이러한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이 학생이 수화 연산에 약하구나. 그럼 수화 연산을 조금 더 강화해 주어야겠다. 이런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직업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입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쉽게 말해 데이터를 연구하는 직업입니다. 다양한 데이터를 직접 연구하고 활용하는 직업인데 주로 의료, 병원에 활용되는 의료나 질병 데이터를 연구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미래 질병을 예측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데요. 이러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어떤 질병이 발병을 하면 그거에 대한 항체라든지 면역 체계라든지 이런 거를 연구하고 활용하고 신약을 개발하는 역할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빅데이터는 우리 생활, 우리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고 무궁무진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빅데이터를 수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두 가지 사이트, 플랫폼을 활용해서 한번 수업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썸트렌드를 활용한 수업 만들기입니다. 썸트렌드란 다양한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는 플랫폼입니다. 자, 보시면 이제 썸트렌드에서는 이건 유료인데요. 제가 이제 보여드릴 부분은 무료로 썸트렌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썸트렌드에 들어간 소셜 분석이 있습니다. 소셜 분석은 쉽게 말해서 블로그나 유튜브 이런 언급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 결제를 안 한 경우에는 한 달 정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랑 수업을 하다 보면 한 달 정도도 트렌드 있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언급량 분석은 소셜 분석 속에서 그 단어, 저는 대전여행이란 키워드를 검색했는데요. 이 대전여행이라는 키워드가 블로그에서 추이가 어떠한지 그런 변화, 언급량을 확인할 수 있고요. 나아가서 유튜브의 반응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밑에 유튜브의 경우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 유튜브의 반응을 확인하고 이걸 바탕으로 아, 이런 게 되게 트렌드 있고 관심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연관어 분석이 있습니다. 연관어를 보면 카테고리 조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인물, 단체, 장소 등 대전 여행과 관련된 다양한 카테고리 연관어를 조합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연관어의 순위를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가장 좋은 장점은 실시간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학생들이 어떤 연예인, 아이돌에 관심이 많을 때 그 아이돌을 검색해보고 그 아이돌이 어떤 광고에서 히트를 쳤다, 이런 트렌드가 올라가는 걸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뭐 가요, 뭐 음악 방송에서 1등을 했다, 이런 것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긍정언어, 부정언어까지 분석할 수 있는데요. 대전 여행의 경우에는 뭐 좋다, 맛있다, 귀엽다, 사람이 많다 등등 여러 가지를 반응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긍정어의 경우는 약간 보라색 계열이고 부정어의 경우는 빨간색 계열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어 순위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긍정언어가 올라갔다든지 부정언어가 올라갔다든지, 식당의 경우 어떤 메뉴를 출시했을 때 이 메뉴에 긍정언어가 올라가면 아, 반응이 좋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떨어지는 경우 이게 좀 안 좋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점입니다. 자, 다음엔 긍정 부정 분석입니다. 이거는 긍정과 부정, 추이를 변화를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노란색은 중립인데 긍정어도 아니고 부정어도 아닌 그런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비교 분석입니다. 이제 비교와 대조군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 대전여행과 세종여행 비교를 해봤는데, 언급량 비교를 통해서 대전여행과 세종여행의 차이, 비교 언급량 추이를 확인할 수 있고요. 나아가서 카테고리 비교까지 할 수 있습니다. 대전여행의 경우 어떤 키워드가 뜨는지, 세종여행의 경우 어떤 키워드가 뜨는지, 그리고 공통된 언어, 뭐 월요일이라든지 여행 갔다 와서 피곤한 그런 마음이 들어가겠죠. 주말이라든지 등등. 자, 그 다음에는 긍정 부정 비교 분석 워드맵까지 직관적으로 워드클라우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유료 결제 부분인데요. 유튜브 분석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연관어를 제시했을 때 그거에 대한 유튜브 관련어를 인스타로 치면 해시태그라고 하죠. 그런 거를 분석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썸트렌드를 이제 간단하게 기능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이 수업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나만의 여행 계획을 세우고 확인하는 여행 프로젝트에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직업의 탐색 트렌드도 확인할 수 있는 진로 프로젝트, 그 다음에는 나만의 가게 광고를 만드는 광고 프로젝트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썸트렌드를 활용해서 우리는 다양한 수업을 만들 수 있는데, 학생들이 무엇보다 빅데이터를 쉽고 트렌드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한번 함께 썸트렌드를 실습하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썸트렌드 사이트입니다. 이 썸트렌드 사이트는 뭐 에어, 유닛, 분석센터, 서비스 등등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저희는 구글로 로그인을 해서 무료 체험판을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센터에 들어오시면 일단 유료 체험의 경우는 블로그랑 뉴스를 확인할 수 있고요. 다른 한 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한번 하나이글스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이글스의 언급량 분석을 한번 확인합니다. 뉴스가 되게 많이 나와 있고요. 6월 4일 아마 이겼나? 이겼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차트의 변화도 나와 있고요.
보시면 이게 채널별로 블로그 얼마, 뉴스 얼마. 그래서 아마 야구 경기 한 날을 좀 많이 올라올 것 같아요. 그 관련된 블로그나 뉴스가 확인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내려보시면 다양한 하나이글스에 대한 유튜브 반응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5월 29일 이렇게 이겼고, 뭐 김서현이라는 야구 선수가 뭐 연습을 하고 등등. 자, 이어서 연관어 분석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관어 분석의 경우는 하나이글스로 칠 때 일단 뭐 사회 카테고리가 좀 나오는 것 같고 경기가 많이 나오고요. 또 순위 변환 또 대전이랑 또 연관이 있다 나옵니다. 최근에 야구 감독이 새로 취임을 했죠. 김경문 감독님. 그리고 류현진 선수 항상 인기가 많고, 우리 하나이글스 하면 또 10개 구단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10개 구단이 나와 있고, 우리 KBO 소속이고 뭐 선수, 홈런 등등. 그래서 어쨌든 하나이글스에서 가장 유명한 선수는 지금 류현진이니까 류현진에 대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우리가 6월 1주차부터 2주차까지 이렇게 트렌드 변화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경문 감독 취임해가지고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시즌에 뭐 KT랑 붙었고, 어제는 두산이랑 붙었던데 이렇게 최근에 붙었던 경기랑 트렌드 같은 걸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전체 순위, 결국 사람들이 경기를 할 때 하나이글스라 하면 하나이글스 경기를 봐야지, 이렇게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긍정, 부정 분석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이글스는 긍정어가 한 66% 정도 되네요. 자, 보시면 뭐 승리하다, 긍정어, 응원, 활약, 진심, 기대, 매진, 좋은 결과, 행복하다, 우승, 응원하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고요. 하나가 좋을 때도 있지만 연패할 때도 있기 때문에 경질, 하위권, 패배, 연패, 부진, 위기, 이러한 내용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긍부정 단어의 순위 변화도 함께 확인할 수 있는데요. 승리하다, 계속 올라가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여기 활약도 있고요, 응원도 있고, 뭐 여기 승리, 위기 등등. 그래서 하나이글스가 잘 나갈 때는 긍정어가 항상 많겠죠. 그리고 지는 경우에는 좀 부정어가 올라갈 수 있고, 이걸 바탕으로 뭐 월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월에는 어떤 단어가 많고 6월에는 또 어떤 단어가 많고. 자, 밑에 보면 추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긍정어가 어쨌든 뭐 이때 올라갔어요. 제 생각에 6월 3일? 6월 3일이면 아마 하나가 이겼나? 이겼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부정어가 좀 많은 날은 하나가 적겠죠. 중립언어도 있고. 어쨌든 보시면 월별로, 주별로도 확인, 통계자를 이렇게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가 장점이 뭐냐면, 학생들, 특히 초등학생이나 뭐 중학생, 학생들의 경우는 빅데이터, 엑셀로 너무 나열되어 있는 건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직관적으로 따와서 자기의 캔바나 이런 발표 자료에 투입을 하고 그거를 수업에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썸트렌드가 소셜 분석을 통해서 언급량과 연관어, 긍정, 부정 분석까지 해보았는데, 이번에 비교 분석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비교 분석을 해볼 건데, 마찬가지로 선생님은, 저는 하나이글스, 그리고 가장 인기 많은 뭐 롯데도 있고 기아도 있지만 기아 타이거즈 해보겠습니다. 자, 언급량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는데, 하나이글스 언급량이 그래도 요새 하나가 맨날 매진되고 하니까 이렇게 언급량 추이를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라든지 기아라든지. 그래서 주체가 하나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기아는 이 정도이다 라는 거 주별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트렌드 월별. 근데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렇게 꺾은선 그래프가 좀 더 격차가 크고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일별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연관어 비교 분석입니다. 하나이글스의 경우 뭐 최은성, 뭐 사령탑, 김경무 새로 바뀌었으니까 뭐 최원호 이제 그만뒀죠. 문동주, 김태현. 기아 타이거즈도 그거에 어울리는 단어. 겹치는 거 있어요. 경기, KBO, 야구, 시즌, 감독까지. 그래서 이러한 단어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밑에 보면 이제 연관 순위도 함께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긍정, 부정 비교 분석입니다. 하나이글스의 경우 뭐 이렇게 응원하다, 기아 타이거즈 1등이잖아요. 거의 승리하다가 되게 많네요. 그죠? 하나는 응원하다가 많고 승리하다 좀 조그맣고, 기아 타이거즈도 부진을 좀 하니까 요새 막 1등을 압도적으로 하다가 좀 밀리니까 부진이라는 단어가 좀 크게 떴고요. 하나이글스의 경우는 뭐 이렇게 뭐 진심으로 응원한다, 약간 하나들의 팬들이 약간 보살팬이라고 하죠. 그리고 추이 비교까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긍정어, 부정어, 중립어까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분석의 경우는 유료예요. 유료인데 이제 보면 플레이리스트의 경우 막 이런 식으로 유튜브 반응이나 이제 그 해시태그라고 하죠. 이런 단어의 키워드까지, 그리고 어떤 감성 연관어 단어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로 결제하면 좋지만 사실 학생들이랑 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 달 정도로 활동을 해도 이 썸트렌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통계 놀이터를 활용한 수업 만들기입니다. 통계 놀이터는 학생들의 참여로 통계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주얼 통계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주얼 통계는 주제별로 인구, 환경, 사회 등등 여러가지 우리 사회 전반의 분야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걸 더 나아가서 학년별로 그 학년 4, 5, 6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맞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지역별 초등학생 수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23년까지 일단 기준인데 밑에 확인하면 연도도 조정할 수 있고요. 관련 통계표 그리고 연계 교과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교실 수업에서 활용할 때도 되게 뭔가 확장성이 넓고 편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만화로 보는 통계 웹툰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입이라든지 스마트한 생활이라든지 미래 우리나라 인구라든지 우리가 희망하는 직업이라든지 여러가지 상황에 맞는 통계 자료에 맞는 웹툰을 통해서 학생들이 즐겁게 재미있게 통계를 친숙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카드뉴스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캔바나 미리 캔버스로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뭐 통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바탕으로 카드뉴스를 제공해서 사람들이 통계를 좀 더 친숙하게 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수업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 사실 지금 저출산이라든지 그런 위기가 되게 많은데 이런 거를 극복하는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프로젝트, 다양한 인구 문제를 파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통계를 활용해서 수학 문제를 만드는 통계 프로젝트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통계 놀이터를 통해서 결국 학생들이 통계란 이렇게 우리 생활에 사용되는 거고 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런 활용 방안도 함께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한번 통계 놀이터 직접 사이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통계 놀이터 활동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놀이터는 아이들이 통계 정보에 쉽게 접하고 데이터에 익숙해지도록 한 참여형 어린이 통계 활용 서비스인데요. 비주얼 통계부터 한번 봐볼까요? 자, 비주얼 통계 보시면 이렇게 주제별로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문화, 교육, 국토 등등 여러 가지, 그리고 학년별도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4학년, 5학년, 6학년. 자, 주제별 봐서 우리 교육으로 한번 가볼까요? 교육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초등학생의 평일 여가 시간 나오면 여기 차트로도 확인할 수 있고 100분위로도 볼 수 있고 1시간 미만 모두 들을 시간 순위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쭉 내리다 보면 관련 통계표라든지 연계 교과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비주얼 통계를 볼 수 있는데 이 장점은 뭐가 있냐면 주제별로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이 주제에 맞게 과목별로 뭐 국가별 도시화율을 차트로 확인해서 이거에 관련해서 통계, 도시화율이나 뭐 사회, 어디에 필요하다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좋은 점은 학년별로 확인도 할 수 있습니다. 4학년의 경우 초등학교 4학년에 해당하는 내용,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에 해당하는 내용,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에 해당하는 내용, 이렇게 각 학년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해서 학생들이 적절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우리나라 인구의 성씨 같은 수업을 보면 여기서 뭐 김씨, 이씨, 박씨 직관적으로 나오고 통계표도 함께 확인할 수 있고 뭐 100분위로도 확인할 수 있고, 아이들이 이런 거는 수학 통계라든지 확률과 통계 이런 단원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만화로 보는 통계도 있습니다. 통계 웹툰에서 뭐 용돈 뭐 이렇게 등등 해서 용돈이 얼마나 부족한지 여러 가지 뭐 생활 형평점만 이런 통계 자료를 제출해 주기도 하고요. 또한 카드뉴스를 통해서 뭐 영양이라든지 뭐 청년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카드뉴스를 보고 학생들이 직접 카드뉴스를 제작하고 발표하는 활동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통계 놀이터를 확인해 봤는데요. 이 통계 놀이터를 활용하면 학생들이 보다 직관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접근하고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빅데이터의 다양한 활용 사례를 확인하고 썸트렌드와 통계 놀이터를 통해 다양한 수업을 제작하고 적용하는 연수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글 데이터 스튜디오 및 공공 데이터 분석을 통해 우리 수업을 한번 제작해 보겠습니다.
이상 7차 시 연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